살려면 이제 뭐 이렇게 나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남편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오래 살려면 바꿔야 될 것도 있지만 바꿔야 되지 않을 것, 변하지 않아야 될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 해답을 듣기 위해서 저희 동치미에서 새해 처음으로 해서 진짜 이분을 다시 모시게 됐어요. 모셨어요. 네네. 김영석 교수님 모시고 네. 저희가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5년 만에 다시 뵙는 거예요. 100세 때 뵙고 네네. 지금 이제 105세 올해 돼서 네, 정말 정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저희한테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새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행복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얘기할까 그런데 예.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우리 시대를 이렇게 살았는데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목표입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10살쯤 될 때까지 또 그보다도 어렸을 때 아주 그 건강이 대단히 나빴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나 듣는데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난 내가 20살까지 사는 거 좀 봤으면 좋겠다.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20살까지는 살아봐야지. 그 이전에 그 세상 떠난다고 하면 너무 잘못되지 않느냐. 그날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도 또 20살까지는 좀 살아다고 그 정도로 건강이 이제 좋질 못했어요. 지금도 이따만큼 이제 신문에 보도되는 거 보면 나 같은 병을 앓은 어린애들이 일찍 죽었다 하는 소식을 많이 들어요. 내가 이제 교매부문관이 별로 뭐 이유도 없이 갑자기 뛰어가다가 절도해가지고 쓰러진다든지 또 무슨 놀래서 쓰러지든지 하게 되면 의식을 잃어버려요. 의식을 잃어버리면 잠드는 것 같이 조용한데 이제 깨서 쓱 보면 우리 어머님이 어디 계시다가 달려와서 날 이제 품 안에 안고서 의식이 회복되고 이렇게 기다리고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내가 눈을 뜨게 되면 첫째 꼭 하실 말씀인 거 아니 많이 아프냐 그래요. 많이 아프냐? 아프진 않다고. 그래. 그럼 이제 그 하루는 좀 이제 누워서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 간단한 기도인데 민관이 건강이 허락된다고 하면 내가 어른이 된 뒤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중학교도 좀 가고 싶고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 될 때까지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때 환경으로 어른 된다 하는 건 50이 고비였던 것 같아요. 한 50까지만 살게 해줬으면 이제 좋겠다.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좀 철들어가지고 이제 뭐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 윤동주 시인도 한반에서 공부하고 작가인 황순원 작가도 또 같이 중학교 다니고 교과서 책에서 보는데 한때는 이제 도선 안차호 선생님의 살아계실 때 그 마지막 강연도 2차례 듣고 이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서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허락 때문에 그 인생을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희망도 좀 생기고 이제 용기도 생겼는데 일제시대에 자꾸 철드니까요. 이건 안 되겠다 말이죠. 이건 문관이 무조건 내 나라에서 살 때까지는 안 되겠다. 내 나라에서 살아야겠다. 이제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내가 25세 때 해방이 됐는데
나라다운 나라를 무슨 만들어야겠다. 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내가 주인 되겠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그 밑에서 살면서 노력하고 뭐 그랬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서 그럼 이제 어떡하는가. 그 목숨을 걸고 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당시 이제 47년에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와서 이제 교육계에 머물러 않고 살아야겠다 하고 있는데 중앙중고등학교에 교사를 모집한다고 하는 그 짤막한 기사가 나서 찾아갔어요. 내 인생의 사회적인 출발이죠. 그 이전까지는 내가 나답게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거 이제 내 출발이 됐는데 사람은 결국은 자기 인격만큼 살게 돼 있는 건데 내 인격을 높여야겠다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 불교라든지 뭐 유교 유학에서나 보문관이 내 덕을 쌓고 말이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뭐 그러면 이제 인격이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인격을 키운다는 게 그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이 사회 속에서 내 인격이 자라야지 나 혼자 이렇게 명상하고 그래서 내 인격이 자라는 건 그 나를 위해서 좋지만은 사회 지도자로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인격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고 있는데 중앙중고등학교의 교수 되신 분이 인천 김성수 선생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인격과 인간관계에서 제일 훌륭하고 모범적인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서 내가 배운 건 이제 세 가지인데 무인관이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절대로 이기주의자는 되지 말자. 그다음에 선의의 경쟁을 해서 나보다 앞서는 사람을 높일 줄 알고 떨어졌으면 다음번에 올라가고 또 내가 올라갔을 때는 겸손하게 요다음에는 내가 더 높이 잘해야지 선의 경쟁을 하자 말이죠. 그리고 나 혼자 우리 사회에 사는 게 아니고 후배를 키우자 말이야. 제일 성공한 사람은 누구 아니 나보다 유능한 후배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건 교육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이제 배웠어요. 내 학문과 인격적인 역량은 교수가 되는 게 아니면 넓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25년은 정말 행복하게 일했어요. 내 인생에서 행복하게 일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65세가 되겠어 정년퇴직하면 나는 굉장히 늙은 줄 알았거든요. 나도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했는데 80될 때까지는 참 일만 했어요. 그 95세 가니까 늙었는데 그 나는 안 늙었어요. 나는 안 늙었는데 신체가 늙었어요. 예, 난 90이 되면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됐단 말이야. 인간적으로 늙은 건 아니고 몸이 늙은 걸 가지고서 내가 늙은 줄 아는데 사람은 젊게 오래 사는 사는 거다. 그리고 누가 제일 행복한가?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럼 일하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중학생이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들려준 얘기가 민관이 너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겠는데 항상 나만의 가정 걱정만 하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성장 못한다. 내 인생이 그걸로 끝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성공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만큼 사회에 도움을 준다 말이죠. 그런데 꼭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데도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은 국가에 남는다. 그건 내 뜻이 아니더라도 국가에 남는다. 그것이 이제 내 인생을 이끌어온 것 같아요. 대학에 있을 때도 나라 걱정하고 사회 걱정하고
지금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야겠네요. 예. 뭐 좀 이렇게 주셔야겠네요. 그래서 참 나 행복하다 그렇게 사는 거고요. 제가 90이 넘어서 지방 어느 대학에서 상을 받게 됐어요. 받게 됐는데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내가 무슨 특별한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사회에 무슨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암만 생각해도 내가 상 받을 자격은 없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꼭 하나가 있는데 근무인관이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걸로 주문 받겠다고 말이야.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런데 그 고생이 나를 위한 고생이었으면 의미가 없는데 이 고생이 내 가족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좀 내 도움이 필요한 그 뭐 넓게 말하면 정치가는 국민을 위해 됐으니 그렇게 다 모든 사람을 위한 고생이기 때문에 그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고. 내가 한 고생은 우리 위한 수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상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생이 있는 사람이 행복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만큼 행복이 많을수록 내게 오는 행복도 많다고 하는 거. 그것이 아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정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우리도 같이 해보고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생각하면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살았는데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아니 질문 전에 김웅신 선생님이 늘 저희한테 좋은 얘기 하시는 나 이거 분이 쓰시는 거 보고 받아 쓰시는 거 메모를 갑자기 스승에서 제자 된 나도 그걸 모습으로 그래서 봤잖아. 그거 왜 이렇게 받아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말씀을 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메모해서 네. 집에 가서 이제 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꼭 여쭙고 싶은 게 예. 예. 제가 그 약속을 한 것이 98살에 주례서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만일기도 들어가서 30년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30년 기도하면 제가 106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사시는 걸 따라 배워야 돼서 어떻게 살면 된다 이렇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누구나 자기 키우는 거니까요. 인생은 자기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잘 키우느냐 하는 것 때문에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해요. 106세. 그러니까 내가 나를 키우는 일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요. 내 친구인 김태길 선생이 내 철학과의 제자들이 우리 아주 가까운 친구니까요. 그 김태길 교수한테 가서 내 얘기하게 되면 그 김태길 교수가 저 김영석 교수는 철이 늦게 들어서 오래 살게요. 알겠습니다. 철 들면 안 되겠다. 철 들면. 내가 지금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 쓸 때 작년에 일기 그 전에 일기를 읽어보면 아 그때 참 그랬구나. 어렸어. 아닌데 맞아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철드는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105세에. 김미숙 마담님. 선생님, 저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는 것보다 가족과 있는 거를 저는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가족이 있는 방에 제가 차 한 잔을 들고
가족과 남편과 또는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랑 얘기해야지 도란도란 그래서 탁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 컵에 있는 차를 다 마시기 전에 제가 화가 나고 또 제 앞에 있는 남편이나 엄마가 화가 나서 결국은 다퉈서 그 자리를 나오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쭉 살아보니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실패라고 할까요? 이제 자기 인생을 놓치는 게 민구하니 아무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고 고통도 없는 좀 조용한 세상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낙오도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갈등도 있고 경쟁도 있고 거기에서 살아야 이제 성장하게 돼요. 20여 년 동안 내 아내가 병중에 있는 거 돌봐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고통이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좀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이 나보고 그 20여 년 동안 그 부인이 이렇게 병중에 있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았냐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난 뭐라는 거 아니 옆집 사람이 어려워도 가서 좀 도와주는 게 사람의 도리고 내 제자가 고통을 받고 있어도 가서 도와주는 게 인간의 도리인데 인간애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가지게 돼 있다고. 그런데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그만큼 고생한 게 헛것인 줄 아는데 다 보내고 나니까 그래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됐지. 그다 없었다고 하게 되면 오늘 나다운 내가 안 됐을 거다 말이죠. 그건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데 그걸 내가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이 끝나고 나면 아 내가 참 잘했고 보람이 있단 말이죠. 더 사랑하려도 할 것 같단 말이죠. 그 내 안에도 그대로 더 5년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건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이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이제 동전 이쪽에서 보면 행복이요. 이쪽에 보면 불행이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쪽만 보지 말고 이쪽도 좀 보게 되면 성장하지 않나. 예. 싸우는 게 더 성장이에요. 아이고. 이거 정말 제가 너무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교수님. 저의 행복을 남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거나 가해를 당한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게 가족이 됐건 세상이 됐건. 이럴 때 저는 어떻게 그걸 행복으로 가질 수 있는 과정을 견뎌야 될까요, 선생님? 간단히 말하면 내 인격이 어느 수준인가 싶어요. 내가 나보고 뭐라 그런 거 아니 어른은 애들하고 싸우지 않는다. 어른은 애들하고 싸우지 않는다. 누가? 뭐라고? 어른은 애들하고 싸우지 않는다. 맨날 싸우죠. 손주하고도 그 사람의 애들 인격이고 말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인데 나도 그 내리가서 살게 되면 불행해지는데 내 인격은 위에 있으니까 어른은 애들하고 싸우지 않고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무식한 사람하고 싸우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격이 높으면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아 저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구나 말이죠. 그 내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오해 주지 않아야겠다. 또 저렇게 자기 감정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감정을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합리적인 판단을 좀 내가 줘야겠다. 네. 왜 이렇게 우셨어요? 아까 정다은 마담님 왜 선생님 말씀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네. 때 가장 행복하다는 말이 저는 너무 와닿았던 게 네. 사실 저는 이제 막 저를 고생시킨 사람들의 얼굴이 막 지나가서 특히 저희 딸 막 이렇게 막 해서 그래서 나는 아우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해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우리 가족이 날 고생시키지만 사실 그들 덕분에 내가 가장 행복한 건데 맞아요. 너무 쉽게 잊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예. 저는 지금 한 40년 정도를 사회생활을 했다고 보면 한 20년 정도는 연극이라는 걸 때문에 물질이 좀 없었을 때가 있었고요. 돈이 없어서 돈이 가난했습니다. 없었어, 가난.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년은 방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옛날 20년보다는 물질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물질이 많은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일까요? 그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하니 물질은 내 인격만큼 가지면 행복하고요. 인격 이상 오기 때문에요. 불행해져요. 또 아래 있으면 고통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슨 소망이 있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인격만큼 내가 금전 때문에 실패하거나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만큼 내 경제에 뭐 가졌으면 좋겠다. 그걸로 만족하면 될 것 같아. 나를 불행할 만큼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노래하는 게 되게 행복한데 이것도 궁금해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나는 나한테는 너무 행복한데 집에서는 다른 걸로 돈 벌어와 그러면 내 행복을 접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건지 난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내 행복을 벌여야 되는지 가족을 위해서. 가족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가족을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게 아니고 더 좋은 가족을 만들지 못했던 거. 또 가정이라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90이 되면서 이제는 늙었으니까 긴 여행을 못 하겠다 하고서 2개월 동안 시간을 얻어가지고 90이 되면서 미국 캐나다 여행을 좀 했어요. 거기 내 딸 셋이 사는데 막내딸이 하는 무슨 하다 모인 거 아니 나는 엄마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엄마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고생했다고 그래요. 그 엄마가 뭐 지혜롭지 못했냐 그랬더니 나 아들 딸 하나씩 둘만 낳아서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무엇 때문에 6씩이나 낳아가지고서 전쟁 때 고생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엄마가 조금만 지혜로웠으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거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세상 먼저 떠났으니까 엄마 다시 한번 우리들하고 이렇게 쭉 모이면 언제가 제일 좋아서 언제 올쓸래? 그러면 엄마 뭐라고 그럴 것 같으냐? 전쟁 때 너희들하고 함께 고생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때 가겠다 그럴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작은 딸이 민구하니 엄마 생각이 그거라고 그래요. 엄마 생각이 그래. 나도 그럴 거라고. 그런데 엄마가 조금만 더 오래 계셨으면 엄마 고마워. 그 인사를 내가 못했다고. 지금이라도 제 엄마를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엄마 우리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지. 고마워. 그 말 못하면 어머니라 그래요. 좀 일찍 이제 애국 유학 가고 이제 그랬으니까 어머니 오래 모시를 못했거든요.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제일 행복했던 때는 언젠가 함께 고생하던 때, 함께 사랑하던 때. 그래서 사랑이 있는 것만큼 고생은 있지만 그보다도 큰 행복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새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내년에 또 나와주세요. 건강하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감하고 지휘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소프리쇼 똥치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뭐